자, 유형 매출로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매출로 하는 것만 신경을 쓰시고, 대표자 김유미고, 업태 도소매 가전,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275. 이것만 쓰면 끝나는 거죠. 자, 우리 아직까지 그 시험에서 문의했을 때 전산회계 1급에서 그 이런 거 단순하게 한 가지 틀렸을 때 부분 채점이 있냐라고 질문했을 때는 부분 채점 다 없대요. 그래서 단순한 거 한 개도 신경 써서 꼼꼼히 챙기세요. 자, 그럼 유미 상사 됐고, 다음 2번 문제는 영업부 직원 휴게실에 사용할 음료 등 구입이 빈번한 내용을 복리후생비 판관비 적요에 기입하고자 한다. 다음 내용의 적요를 각각 작성하시오. 자, 그럼 복리후생비 판관비죠. 그러면 개정과목 및 적요 등록에 가서, 자, 이 개정과목 빨리 못 찾겠으면 컨트롤 F를 쓰셔도 되고,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판관비라는 카테고리 분류가 있죠. 범위 여기에서 복리후생비를 찾으셔도 되고, 그럼 여기에 현금 적요에 9번 휴게실 음료 및 차 구입. 아이고. 다음 또 대체 적요에도 3번 휴게실 음료 구입 보통 인출, 이렇게만 써주면 되겠네요. 자, 다음 3번 당해년도의 정확한 기초 원재료 금액은 500만 원이다. 정기분 재무상태표, 정기분 원가명세서, 정기분 손익계산서 및 정기분 잉여금 처분계산서를 모두 수정 입력하시오. 자, 당해년도의 기초니까 전기의 기말이죠. 그럼 기말, 지금 정기분 재무제표 맞추는 거니까 기말 원재료 재고액이 5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기말 원재료 재고액은 정기분 원가명세서에 원재료비에 있는 이 금액을 이야기하는데, 이 금액이 600이 아니고 500이란 이야기죠. 그럼 이걸 500으로 수정하려고 그러면 여기서 수정이 안 되니까 정기분 재무상태표에 가서 원재료의 금액을 500만 원으로 수정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다시 정기분 원가명세서에 가면 방금 변경된 기말 원재료 재고액 때문에 기말 제공품 재고액이 변경되었다는 거고, 그럼 여기가 500만 원으로 변경된 게 확인이 되었죠. 그럼 이제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3억 원이 되네요. 그러면 3억 원을 적어 놓고, 다음 정기분 손익계산서에 가서 제품 매출 원가를 3억 원으로 바꿔주고, 그럼 단기순이익이 또 1억으로 바뀌네요. 그럼 이 단기순이익 1억 원을 정기분 잉여금 처분계산서에서 불러오기를 하면 얘가 1억으로 바뀐 걸 확인하고, 다음 미처분 이익잉여금 1억 2,300만 원을 적어 놓고, 그리고 정기분 재무상태표에 가서 2월 이익잉여금을 1억 2,300만 원으로 변경해서 대차 차익이 사라지면 정확하게 입력하게 된 거죠. 그죠? 자, 이렇게 하면, 자, 이번 거 끝이 났어요. 자, 그럼 이번엔 우리 일반 전표 분계 6개 있는 거, 자, 이것도 먼저 입력, 분계만 해볼게요. 분계만 먼저 6개를 먼저 분계 한번 해보세요. 자, 먼저 7월 4일 날 당사가 4월 4일 원재료 매입 대금으로 거래처인 상남전자에 발행하였던 어음 1,300만 원이 만기가 되어 7월 4일에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자, 그럼 원재료 매입 대금으로 발행했던 어음이라는 건 지급 어음이라고 처리했던 거죠. 그럼 지급 어음이 만기가 되어서 치울 거고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다고 했으니까 대변에 당좌 예금이 나가게 되게 되고 차변에는 지급 어음을 지워주는데 상남전자 거래처까지 해서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그죠? 자, 다음 자, 8월 5일 날 당사는 주식회사 봄날의 주식 100주를 90만 원에 취득하였다. 취득 시 수수료 3만 원을 포함하여 93만 원을 보통 예금에서 이체하였다. 단 봄날의 주식은 시장성이 있으며 단기 시세 차익 목적이다. 하나의 전표로 처리할 것. 단기 매매 증권이란 이야기죠. 그럼 우리는 단기 매매 증권을 취득한 거고 이 대금을 보통 예금에서 이체했다고 적혀 있죠. 그럼 보통 예금에서 93만 원이 나갔는데 단기 매매 증권은 취득한 매입 가격만 취득 원가고 취득 수수료 3만 원은 우리는 수수료 비용이다라고 영업 외 비용인 900번대로 처리를 해줘야 되죠. 자, 이렇게 처리하면 자, 얘도 됐네요. 자, 다음 8월 13일 날 미국의 ABC 마트에 수출한 제품에 대한 외상 매출금을 회수하여 원화로 당사 보통 예금 계좌에 입금하였다. 자, 그럼 우리는 지금 일단 계정 과목이 차변에 보통 예금으로 들어왔고 대변에 외상 매출금을 회수했다. ABC 마트라고 적혀 있죠. 자, 그럼 우리 금액을 보면 우리는 선적일인 8월 3일 날 우리는 $10,000를 8월 3일 환율 1,100원으로 장부에 외상 매출금 써뒀겠죠. 그러면 1,100만 원이라고 적혀 있던 외상 매출금을 받았으니까 지울 때는 1,100만 원을 지워줄 거고 오늘 들어올 때는 $10,000인데 달러당 1,050원이었어요. 그러면 1,050만 원이 들어오게 되죠. 그럼 차이나는 이 50만 원만큼 우리는 1,100 들어온다 했는데 1,050만 원밖에 안 들어왔으니까 이걸 외환 차손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게 되는 거죠. 자, 다음 9월 10일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바에 따라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신주 만주를 주당 1,500원에 발행하고 증자와 관련하여 수수료 12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증자 대금이 보통 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 단 당사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잔액 200만 원이 있으며 하나의 전표로 입력할 것. 자, 그럼 이번에는 유상증자라는 글자가 있죠. 그래서 주식을 발행한 거예요. 그럼 주식 발행하게 되면 무조건 대변에 자본금을 쓰고 이 자본금은 무조건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 신주 만주 액면가 1,000원 그러면 1,000만 원이 대변에 나가게 되고 자, 그럼 차변에 우리는 보통 예금에 돈이 들어오는데 우리가 발행한 돈은 주당 1,500원에 발행했으니까 1,500만 원이에요. 근데 1,500만 원에서 증자 관련 수수료 12만 원을 빼고 들어와서 1,488만 원이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럼 488만 원 이익 봤으면 항상 자본 간의 거래에서는 이익 보면 손해 본 게 있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우리 주식 할인 발행 차금 200만 원이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그러면 488만 원 이익이니까 200만 원 손해 봤던 거를 먼저 우선 상계를 하고 주식 할인 발행 차금 200만 원을 먼저 우선 상계해서 지우고
그리고 그래도 이익본 288만 원만큼만 우리는 주식 발행 초과금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자본 거래는 항상 증자든 감자든 먼저 우선 상계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그걸 잊지 마세요. 다음 10월 15일 제조 과정에 사용될 원재료 30만 원, 시가 50만 원을 공장 기계 장치를 수선하는 데 사용하였다. 단 기계 장치의 수선은 수익적 지출에 해당한다.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원재료를 기계 장치 수선하는 데 사용을 했죠. 그럼 대변에 원재료 쓴 만큼을 장부에서 지우는 거죠. 그래서 대변에 원재료를 지우는데 재고 자산이 대변에 와서 매출 원가 없이 쓰게 되면 타계정으로 대체 적용 8번이고, 지금은 얘 팔았다는 간주 공급이 아니라 장부에서 지우는 거니까 원가를 지우고, 차변에 수선비라고 할 건데 얘는 비용인데 공장 기계 장치니까 500번대 수선비 수익적 지출 처리하라 했으니까 그럼 이 수선비가 30만 원이 되게 되겠죠. 자, 다음 6번 생산 부서에서 새로운 기술적 지식을 얻기 위해 계획적인 탐구 활동을 하면서 사용한 물품의 대금 100만 원을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이는 자산 인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라고 적혀 있네요. 자, 우리는 자산으로 개발하는 게 인식을 할 요건을 완벽히 충족하면 개발비고, 그 전까지는 경상연구 개발비라는 개정 과목 쓴다라고 했죠. 자, 그럼 일단 우리 확실하게 알겠는 건 당좌 수표 발행해서 지급했어요. 그러면 당좌 예금에서 100만 원이 빠져나갈 거고, 차변에 우리는 얘를 경상연구 개발비라고 처리할 거고, 그리고 생산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이죠. 그래서 500번대의 경상연구개발비 100만 원이다.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되겠네요. 지금 자산인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아직 위의 문제를 가지고는 어떻게 됐는지 사실 좀 모호한 위치였죠. 그래서 이렇게 가로에서 비용 처리하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얘네들 빨리 일반 전표에다가 입력을 하고,
자, 메인 매출 전표에 과세 유형을 보면 자, 8월 4일 날 전자 계산서를 발급받았다라고 적혀 있죠. 자, 항상 계산서 발급받았다고 되어 있으면 우리는 53번 매입 면세고, 그죠? 다음 8월 16일 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받았으며, 세금계산서 받았으면 불공제 사유인지 봐야 되는데 2000cc 승용차를 구입을 했네요. 그러면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54번 불공이 되게 되고, 다음 9월 25일 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며, 근데 원재료 구입한 거니까 불공제 사유 아니겠죠. 그래서 51번 매입과세가 되고, 자, 다음 10월 2일 날 이번에 현금 영수증을 수령하였다라고 적혀 있네요. 현금 영수증 받았는데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적혀 있는 영수증이죠. 그래서 과세 거래라서 우리는 61번 현금 과세가 되게 되고, 다음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구매 확인서에 의하여. 그러면 영세율 세금 계산서 발행한 거니까 12번 매출 영세가 되겠죠. 다음 12월 11일 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세금 계산서 발행했으니까 우리는 11번 매출 과세가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과세 유형은 다 찾았고, 자, 우리 첫 번째 거는 우리 불공제 아니죠. 계산서죠. 증빙으로 가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8월 4일 날 매출 거래처인 성진 상사의 대표이사 취임식 행사에 보내기 위한 화분을 건우농원에서 구입하고 아래와 같이 전자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적절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 자, 그럼 매입 매출 전표에서 8월 4일 날 우리는 53번 매입 면세고 화분 11만 원짜리를 샀고, 세금계산서 발행한 곳은 건우농원이고 전자계산서고 분계는 혼합이라고 할게요. 자, 우리는 매출거래처에 보낸 거죠. 그래서 우리는 800번대의 접대비를 선택해야 되고 대변에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번에 면세고 여기에 쓰는 거래처는 증빙을 주고받은 거래처를 쓰는 거지 뭐 접대하고 한 거 그런 것을 쓰는 게 아니죠. 그래서 거래처에서 일부러 아마 뭐 성진 상사라고 쓰면 다행히 없네. 있으면 여러분들 실수하도록 유도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에 현혹되시면 안 돼요. 자, 다음 2번 8월 16일 주식회사 카싱으로부터 업무용 승용차를 2000cc를 구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받았으며 대금은 전액 외상으로 하였다. 자, 그럼 세금 계산서 받았고 불공제 사유니까 8월 16일 날 54번 불공이고 우리는 승용차를 샀고 승용차 금액은 1900만 원의 별도, 거래처는 카싱.
전자세금 계산서고 불공제 사유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유지 임차. 우리가 산 거는 차량 운반구고 전액 외상했는데 일반적인 상거래 아니니까 미지급금이다라고 써면 되겠죠. 자, 다음 우리는 9월 25일 날 주식회사 용산으로부터 원재료 A를 구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며 대금 중 1,000만 원은 제품을 판매하고 받아 보관 중인 주식회사 개포의 약속어음을 배서하여 지급하고 잔액은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다. 자, 그럼 51번 매입과세고 우리는 어음 발행한 거는 배서양도니까 제품 판매하고 받아 보관 중인 어음을 배서양도했으니까 받을 어음이 나갈 거고 그리고 우리가 발행한 거는 원재료 산 거니까 일반적인 상거래라서 지급 어음이라고 써야 되겠죠. 자, 그럼 날짜 9월 15일 날 51번 매입과세고 원재료 A 수량 1000개 단가 25,000원 거래처는 주식회사 용산 전자세금 계산서고 자 우리가 산 건 원재료 맞고 대변에 1,000만 원은 제품 매출로 개포한테 받아 보관 중인 어음 1,000만 원과 우리가 발행한 지급어음 1,750만 원짜리로 이렇게 지급을 한 거죠. 그죠? 배서 양도하게 되면 여기에 거래처 꼭 수정해 주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자, 다음 4번 10월 2일 영업부에서 사용할 A4 용지를 일반 과세자인 꽃비문구센터에서 현금으로 구입하고 다음에 현금 영수증을 수령하였다. 소모품비로 처리할 것. 영업부서니까 800번대 소모품비 그리고 현금으로 지급했네요. 그럼 10월 2일 날 61번 현금 과세고 우리는 A4 용지를 구입했고 금액은 27만 5천 원이라고 쓰면 분리가 되고 우리가 산 곳은 꽃비 문구센터 그냥 현금으로 하고 소모품비는 800번대로 해줘야 되겠죠. 그죠? 자, 다음 11월 18일 무역업을 영위하는 K상사의 구매 확인서에 의하여 제품을 2,500만 원에 납품하고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대금 중 1,000만 원은 동사가 발행한 당좌수표로 받고 나머지 잔액은 월말에 받기로 했다. 자, 일단 구매 확인서에 의해 영세율 세금 계산서 발행했으니까 12번 매출 영세인데 자, 1,000만 원 동사는 우리 회사가 아니죠. 우리 회사는 당사예요. 그래서 다른 회사가 발행한 수표니까 현금 받았고 나머지는 뭐 제품이니까 일반적인 상거래라서 외상 매출금이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그럼 11월 18일 날 12번 매출 영세고 제품 팔았고 2,500만 원 거래처 K상사 전자세금 계산서고 영세율 구분은 3번. 자, 이번에 혼합으로 꼭 해야 되고 우리가 받은 건 동전 발행 수표 현금으로 1,000만 원을 받았고 나머지는 일반적인 상거래인데 외상이라서 외상 매출금이 되게 되겠죠. 그렇죠? 자, 다음 12월 11일 영업부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비품인 냉장고를 주식회사 민국에 100만 원에 처분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대금은 현금으로 받았다. 그럼 지금 이 냉장고의 장부가액이 160만 원인데 320에 사서 160만 원 달았으니까 장부가격이 절반인 160만 원짜리죠. 그런데 지금 얘를 100만 원에 팔았으니까 60만 원 손해다라고 나와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죠? 자, 그럼 12월 11일 날, 자, 우리는 11번 매출과세고, 우리가 판 거는 냉장고를 팔았고, 우리가 판 금액은 100만 원의 별도, 거래처는 주식회사 민국 전자세금 계산서고, 분계는 호남. 자, 이제 우리 유형자산 처분할 때는 먼저 대변에 유형자산 계정 과목으로 제품 매출을 바꾸고 시드원가 3,200만 원, 320만 원, 차변에 비품 다음 번호인 감가상각 누계액 160만 원 쓰고, 다음 차변에 돈 받는 거 쓰는데 내가 받아야 될 돈은 이 금액 110만 원을 받아야 되죠. 그럼 부가세까지 해서 110만 원을 받으면 위에 60만 원 손해라고 나오네요. 이 60만 원을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다라고 해주면 방금 우리가 풀기 전에 60만 원 손해라고 했을 때하고 일치하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입력했을 때 60만 원 마이너스가 안 나오면 틀렸다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